그날 나는 문틈으로 모든 것을 들었다. 지은이와 민준이 내 서재 앞 복도에 서 있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침묵이 깊을수록 말은 더 선명하게 파고든다. 엄마는 이제 위험해. 치매 초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후견인 신청하면 법원에서 바로 인정할 거야. 지은의 목소리였다. 평소처럼 부드럽고 또렷했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래. 재산만 넘기면 끝이야. 회사 지분도, 부동산도. 엄마는 요양원에 편하게 계시면 돼. 편하게.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문손잡이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그들은 나를 처리해야 할 물건 취급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평소처럼 웃었다. 엄마, 오늘도 피곤하시죠? 하며 내 팔을 잡아주었다. 그 손이 따뜻해서 더 소름 끼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침묵을 무기로 삼았다. 사람들은 내가 늙어서 말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지은도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보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지은은 내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새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남편이 암으로 죽기 직전까지 병원비를 대느라 회사 지분을 담보로 잡혔던 것도. 나는 그 모든 것을 갚으며 여기까지 왔다. 혼자. 그런데 이제 내 딸은 나를 쥐험 요소라고 불렀다. 밤이 되면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았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다. 만약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증거도 없고 그들은 부정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할 테고 치매 의심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지은이 내 약봉지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약을 바꿔치기 하려는 순간을, 민준이 내 서재 컴퓨터를 뒤지는 순간을, 그들이 변호사와 통화하는 모든 순간을. 나는 그 모든 장면을 핸드폰으로 녹음했다. 화면은 꺼진 채. 증거는 쌓였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둘러선 안 된다. 특히 혈육을 상대로 할 때는.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지은아. 내가 나를 없애려 했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6시 30분.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다. 지은 부부가 출근하기 전까지 평범한 어머니 노릇을 했다. 엄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정기검진이에요. 지은이 말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마워. 병원에 가는 날, 나는 일부러 기억력 테스트에서 몇 개를 틀렸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금 건망증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도 아직 초기 단계는 아닙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민주는 차 안에서 속삭였다. 조금 더 기다려야겠어? 나는 그 대화를 또 녹음했다. 그들은 서두르고 있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리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내가 결정권자였다.
이사회에서도 내 말 한마디에 모두가 숨죽였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회의에 늦게 나타났다.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라고 중얼거리며 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듯 했다.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내 명의의 모든 자산 목록을 새로 정리해줘. 그리고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비서는 눈치 보지 않고 따랐다. 오랜 세월 내 사람이었다. 김 변호사는 내 대학 후배였다.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 그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다. 녹음 파일도 넘겼다. 후견인 신청을 막을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복수는 한 번에 끝내면 재미없다. 나는 지은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했다. 먼저 민준의 회사였다. 그는 중소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와 거래가 많았다. 나는 조용히 그 거래를 끊었다. 이유는 경영 악화 우려. 민준은 당황했다. 지은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회사 거래 좀 다시 검토해 줄 수 없어요?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거래? 아, 그게 있었나 요즘 기억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싸웠다. 벽 너머로 들렸다. 당신이 엄마를 너무 자극했어. 내가 치매라고 너무 떠벌렸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싸움은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계획은 조급해졌다. 지은은 나를 더 자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에게 점원이가 가끔 길을 잃으신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일부러 길을 잃은 척했다. 강남역에서 한참 헤매다 택시를 탔다. 집에 돌아오자 지은이 울면서 안아왔다. 엄마, 무서웠어요.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나는 김 변호사와 새로운 디딜을 작성했다. 기존 디딜은 지은에게 모든 것을 넘기는 내용이었다. 새로운 디딜은 달랐다. 회사 지분 70%는 재단으로 넘어간다. 재단 이사장은 내가 생전 지명. 나머지 재산은 몇 개의 장학재단과 요양원에 기부. 지은에게는 단 한 푼도 없다. 법적으로 완벽했다. 나는 그 디딜을 금고에 넣었다. 지은이 모르는 곳에. 동시에 나는 민준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거래처와의 뒷거래도 있었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조용히. 어느 날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혼자. 어머니, 지은이 걱정이 많아요. 거래 좀 살려주시면. 나는 멍한 척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다. 민준 씨, 요즘 회사 잘 되나요? 그는 당황했다. 네, 뭐. 횡령은 잘 숨겼나 보군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증거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무릎 꿇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지은이는 몰라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주동한 거? 그날 이후 민주는 지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균열이 시작됐다. 지은은 점점 예민해졌다. 나를 볼 때마다 눈가가 붉었다. 나는 그 눈물을 믿지 않았다. 드디어 그들이 움직였다.
후견인 신청 서류가 법원에 제출됐다. 나는 그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알았다. 법정 날짜가 잡혔다. 지은은 나를 데리고 법원에 갔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다. 법정에서 의사가 증언했다. 환자분은 건망증이 심합니다. 김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판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딸과 사위가 제 재산을 노리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녹음 파일과 증거를 제출했다. 법정은 술렁였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후견인 신청을 기각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주는 집을 나갔다.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됐다. 이제 너는 아무것도 없어.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 내가 남편을 잃고 바닥에 앉았을 때와 똑같았다. 그제야 알았다. 복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민주는 구속됐다. 횡령 금액이 너무 커서 보석도 안 됐다.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다. 나는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아주 적은 금액. 그녀가 자립할 수 있을 만큼만. 지은은 몇 번 편지를 보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새 이사회가 구성됐다. 재단 설립이 진행됐다.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임원들은 나를 다시 존경의 눈빛으로 보았다. 나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밤이 되면 꿈을 꿨다. 어린 지은이 내 손을 잡고 점마 최고 라고 외치던 꿈.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나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죽었다. 지은은 이제 나처럼 혼자다. 그것이 내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지은이 집으로 찾아왔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엄마.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었다. 다시 시작할게요. 제발.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내가 남편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처럼. 나는 말했다. 이미 늦었어. 지은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비는 계속 내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진짜 주인은 나였다. 하지만 그 승리가 나를 구원했는가?